주도하는 27만 동료군 여러분, 하성민정을 비롯한 동료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행복한 동료군을 위해 쓰시는 김명국 중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미복사병원동 더불어민주당 수진이 의원입니다. 오늘 동의원은 동료부의 보행 환경 문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막힘없이 걱정 없이 마실가루 모두 다 같이 걷는 행복한 시민 행복한 부산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 중심 보행 도시라는 비전과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모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우리는 들어야 했고 보행 치마 단차 등으로 교통약자들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은 방 동네구 보도의 실태를 알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하여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부의 대처 마련을 함께 촉구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명규 도시정책부님 발언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3월 12일 서울도와 그 경로 근처에 지나가는 현장 사진입니다. 이에 안타까운 소식을 알면서도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주민은 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보도가 아닌 저렇게 위험천만한 역방향으로 운전을 하면서까지 도로로 내려갔을까요? 제가 우선 먼저 쫓아가서 연구를 물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횡단보도 끝이 단차 그리고 좁은 보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릉에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도로이자 또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센터가 있는 신월도로 특히 BRT 구간을 장애인분들과 같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2시간 동안 점검을 해본 상황입니다. 먼저 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BRT 구간의 우리 그 고차도로 기간은 언제 시작을 했지요? 공사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2월까지. 그렇죠. 이제 갓 1년 지난 도로이죠. 네, 저희 이관 2018년 2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자보수 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죠. 2020년 3월까지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보통,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된, 1년도 지금 같이 났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공사한 이런 보도의 경우, 보통 하자가 언제 정도 발생을 합니까? 물론 자연치마를, 두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그 공사가 성공되고 난 이후부터 1년 내에 가서 발생합니다.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나 사실은 보통은 새로 이렇게 보도를 깔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우리가 1년 정도는 그 도로가 그 수평을 유지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사실 이 도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동네구에서 시행을 한 게 아니죠. 예. 어디서 했죠? 부산시에서하고 공사 수행 거주본부에서. 예. 그리고 우리로 유관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또 시에서 한 건데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이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관을 받은 상태여서 오늘 이 질의를 한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으로 이 보도블록이 이렇게 들릴 정도라면 또한 지금 이 사진에는 다 안 담겨 있습니다만은 이미 수평이 무너지지 말고요. 이 블록과 블록의 이격이 지금 1cm 이상 되는 구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쵸? 그럼 보통 이럴 경우는 왜 이렇습니까? 자연적인 심화발생이라든지 공사 시에 당초부터 다짐작 상태가 불량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런 이거는 후자의 경우처럼 이거는 사실은 부실공사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블럭을 들면 바로 들립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자전거든
또 유모차든 휠체어든 어떻게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안전층에 제대로 저걸 다짐을 했나 할 정도로 지금 엉망으로 된 사실은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죠, 부장님? 예, 저희들이 일부 구간은 조사를 해봐도 있었는데, 있습니까? 우리 조사하는 구간 있습니까? 전체적인 아직까지 점검을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가 특별히 이 구간만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구간뿐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보시면 사진상으로는 기울기가 잘 안 느껴지는데요. 이 목산동의 한 구간입니다. 근데도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차, 1cm 단차로 인해서 70대 어르신이 넘어지셔서 우리 얼굴과 다리와 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오랫동안 하셔서 며칠 전에 퇴원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런 도로가 오직 이 구간뿐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것이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 블록 이런 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사람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전동기 저를 타시고, 한 분은 실제 장애인분이고, 저랑 이렇게 셋이 타는데요. 전동기 차를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참 만에 올라갔고요. 저희 두 사람은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타인의 손길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고속여행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보통 이 횡단보도의 단차를 몇 cm로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저는. 우회에 대한 한차에 대한 거는 각 예컨대로 다 틀리죠. 다 틀리죠. 자, 그런데 우선은 도의 환경을 요새는 2cm 이하, 그리고 아예 단차가 없는 경우가 많이 많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이걸 못 올라가서 이 버스 구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양아파트 앞에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이 장애인 센터에 계신 분은 사무실이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삥 돌아서 그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됩니다. 왠지 아시겠지요?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이 횡단보도도 건널 수가 저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밑에 배수구의 덮개 이 보십시오. 이게 규격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보통 저 규격도 몇 cm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대 6대 정도. 여기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릴 간격은 제품에 따라 좀 틀리는데 한 10cm 정도에서 15cm. 아, 예, 물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요 사이사이 그리고 이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데 10cm면 큰일 나죠. 사람들 가지고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의 우선은 1cm 최하 1cm 하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6에서 8 정도의 밀리미터로 그 간격을 촘촘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저격일처의 앞바퀴 부분들. 이분이 왜 이 도로를 안 가냐면 첫 번째는 단차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바퀴가 여기 배수로 덮개에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실제로 재봤습니다. 지금 간격이 거의 이 기준이 1cm가 아니고 지금 거의 3cm가 다 돼가는 구간입니다. 이 바퀴는 그 휠체어 앞바퀴 같은 경우는 2.2cm 또는 2.5 정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바퀴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구간이 여기만 그런 건가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스터기가 있는 구간이 있는데 또 다른 곳은 또 그 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발기 구간 전체에 대한 주공을 할 때는 장애인 대표에서 좀 안을 해서 주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일부 저는 시설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전수조사가 다 필요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휠체어를 타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제일 위험한 우리 BRT 구간의 한 구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좀 전에 아마 사람이 서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뒤에 서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발을 잘못 내딛는 보시다시피 차가 바로 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는 좀 전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만약에 휠체어에 발걸이를 하고 왔었다면 아마 저는 얼굴에 찰가상을 다 입었을 겁니다.
직각의 이 단차 때문에 이 휠체어 가다가 부딪히면 바로 넘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 역시도 단차로 인해서 가지 못해서 이렇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빅버블 보니 이 거리가 우리가 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도의 매뉴얼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매뉴얼을 보면 이 간격이 몇 메다 정도가 나와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 인수 받기로는 3m로 3m로 나왔죠. 근데 이거로 봐도 이거는 3m가 안 되죠. 이거는 최소의 기준인 1.5m도 안 났습니다. 자, 이렇다면 두 사람이 섰을 때는 그래서 블레이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BRT 공사를 하고 사고사고가 2건이 있고 그 외에도 또 교통사고 우리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구간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여기서 불안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으면 보시다시피 이 버스에 있는 분진이나 먼지를 그대로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휠체어 타기는 낮은 거기 때문에 이 바퀴와 거의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불안하고 호흡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 구간은 그리고 실제로 이 횡단보도와 버스 승강장하고 거리도 굉장히 멀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이 거리를 사실은 주민들이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반드시 시각적에서 횡단보도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 하고 이 간격을 반드시 넓든지 다시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도 블록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BRT 구간에 지금 우리 점자 블록 선형, 저명이 지금 다 깨지고 지금 화물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 이 맞은편에 있는 이 지금 보시는 선형 그 점자 블록은 평책을 지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달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개선을 해서 그리고 이 점자 블록은 우리가 그냥 도로를 새로 하거나 도로를 깔 때 상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안내 길이거든요. 이 부분도 굉장히 다시 한번 개선 좀 해주세요. 저 블록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해소되다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관내를 비용이 당연히 발생을 하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금 파라도 같은 경우나 타시도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간 이렇게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이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막혀서 진입을 할 수가 없겠죠. 또한 요거는 이뿐만 아니라 이 구간 안에는 블럭, 도로 모든 것들이 더 많이 훼손이 된 상태라서 정말 시급한 지금 보수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BRT 구간을 가면서 제가 여기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사실은 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전용 도로 아니죠? 보도가 지금 금용도로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지금 구간이 한 몇 메가 정도가 되냐면 200m가 채 안 되는 구간으로 갔었습니다. 실제 이 시작 지점에 보시다시피 여기가 자전거 지금 보도 도로로 맞습니까? 예, 자전거 전용,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도로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자체는 지금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구간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자전거와 보도의 경용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반드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거나 거기서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이 자전거 보행 경용도로라는 그런 안내 사인 하나도 없고요. 바닥 사인도 아마 오래돼서 그런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구간이 뜬금없이 이제 이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봤습니다. 이 구간도 우리가 지금 법적 기준이 1.5m 맞습니까? 네. 1.5m인데도 불구하고 안 맞죠. 예. 그래서 걸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우리가 지난 2018년 7월에 개정된 2m 당연히 안 맞을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자전거 전용 도로처럼 인도가 지금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보행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도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의원님도 한번 경험을 하셨는데 휠체어가 지나가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걸 뭐 연출한 사진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방향이 엇갈려서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서로 부딪히고 엇부딪히고 짜증내면서 이렇게 건너갔던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는 인도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죠? 지금 지하철 출입구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앞에 보여드린 자전거 도로와 교통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고 이 구간은 아예 조금 있던 구간 자체도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끔 지나가면 띵띵 자전거 링을 막 물립니다. 빨리 비키라고. 그러나 비킬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간은 정말 이렇게 계속 이용해야 되는가 이건 반드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보시면 이제 저희가 한 1시간 반 만에 여기가 아까 저희가 한양아파트에서 출발해서 여기 박경환원 앞쪽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은 이 맞은편에 있는 가게가 최종 목적지였는데 결국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1시간 반을 걸려서 어렵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왜 못 갔을까요? 이 구간이 기울기가 실제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는 기울기 그 도구까지 다 나가고 갔는데 그냥 갔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 구간 말고 다른 건 있었지만.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그 1cm, 아까 0.5cm 마저도 이 휠체어를 타면 기울기 방향에 따라서 자동으로 휠체어가 갑니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그들은, 약자들은, 어르신들은 장애에 몸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사실은 보시면 이 옆에 계단밖에 없고 이 구간으로 내려가는데 이 부분은 이 길을 못 갑니다. 자전거도 내려서 겨울을 잡고 가시거든요. 그러면 이 맞은편을 가려면 결국 우리는 다시 돌아서 시도를 건너고 다시 두 번의 횡단도로를 건너야지 그 구간을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 그렇죠? 우리가 길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걷기 좋은 일도 우리 동네가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좀 같이 좀 답변. 그렇죠. 총괄적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BRT 구간에 같이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사실은 이, 허브식재 부분, 특히나 이, 저희가 은행나무를 지금 이식을 하고 심은 것이 바로 꽃대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구간, 어떻게 하자보수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만 두 차례 지금 바다 보수를 하고 이번에 지금 다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자 시민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언제 하셨죠? 일정은 6월 25일까지 하고 일정은 지금 2018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하자에 대한 발생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6월달, 급하게 기술공사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식물의 생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했죠. 6월에 1차 하자 보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8월 7일, 제가 망을 열어봤을 때 상황입니다. 6월에 하자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꽃뱀강들은 반장, 어떤 구간은 아예 다 전멸하다시피 이 꽃뱀강이 다 부살했습니다. 자, 8월 7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도 마찬가지고요. 10월 2일의 상황입니다. 아예 어떤 구간은 아예 꽃뱀강이 여기 있었날 만큼 전멸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11월 하자보수 후의 상황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까지 상황입니다. 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 11월에 하자 보수하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때 하자 보수를 했습니까? 주로 이제 뭐 사국에 대한 그 교체
현상. 12월에 아마 예,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12월 회사부수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어떤 식물, 특히 교복이나 수목 같은 걸 23년 시기 시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11월을 기준을 두고 2, 3월을 기준으로 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도 3월이 다 지나가고 4월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더위가 찾아오고 이러면 다시 또 우리 직제했던 것들이 고사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식물의 그 생육 그 상황에 따라서 식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는 이 구간,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도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가 지금 몇 메다여야 되죠, 기준이? 지금 기준은 2m고 예기치 않을 동안 1.5m 이상 확보합니다. 그렇죠. 2m와 1.5m에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 이런 어떤 설치물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 BRT 구간의 이 지금 인도를 보도를 보게 되면 당연히 2m 안 나오지요? 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식재했던 것들도 보시다시피 거의 일부 구간은 고사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슨 쓰레기를 아마 이거 지난 5초에 계속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다 버리고요. 그리고 특히 동래시장 앞쪽 인도시장 들어가는 이쪽에 이 꽃대감들은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은행나무가 사실은 204그루를 이식을 했다, 이제 반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첫 장면으로 보여드렸던 회동동 화물차 처벌지를 실제로 가보았습니다. 간 이유가 여기 설정에는 뭐 93주 이렇게 91주를 보는 사고제에다가 이식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다시피도 90주는 당연히 넘겠죠. 135주나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그건 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키가 큽니다.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미세를 먼지를 흡수하는 게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나무가 저 미세먼지를 흡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는 15평 에어컨이 5시간 동안 가동할 만큼의 공기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204주면 우리 누구한테는 굉장한 손실입니다. 사실 맞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식재된 것은 보시다시피 아까처럼 화학식재인 꽃대감, 물론 그것들은 아마 미세먼지나 분진 같은 경우는 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행환경과 지금 이것이 두 것이 서로 양립하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 총괄적으로 어떻게 좀 개선을 할지 좀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BRT 구간에 대한 문제점은 저들 이미 파악한 것도 있고 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자료를 주시는 건 저들 정말적으로 제안을 해서 시에 한번 다시 거청을 하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이번 회의 때 정민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 환경 개선 그런 것을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무관의 전체적인 보행 환경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고식재에 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자로서라든지 저희도 관리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래도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는데 지금 그걸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시행을 한번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하우로카 그걸 계속 가야 될지 안 그러면 보도를 더 하고 해야 맞는지 하는 것이 하고 해결을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월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의식도 개선을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 BRT 구간 중앙 버스 승차장에 있는 입방람 같은 경우도 고사를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이 가로수 같은 경우 계속 우리가 물을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열과 그 다음 열선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또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에도 보시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실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를 다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꽃대감은 참 아름다운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식재 지금 우리 호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좀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것이 이제 대구의 한 사례입니다, 실제. 그래서 민자치위원회에서 나무 그 한 그루당 이렇게 해서 지금 실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외국 사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동맹구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렇게 우리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그 구간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사실 미관뿐만 아니라 아주 작지만 그런 등심 같은 것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좀 사례들을 지금 우리 관장이뿐만 아니라 그 가로수 밑에 지금 친환경 재료로 아마 이렇게 또 덕배까지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 BRT 구간은 부산에 들어오는 우리 동네의 관문이고 그 시작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치안론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보도 환경까지 좀 같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이제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그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군화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시에서 시공을 했고, 어쨌든 하자보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고차로 조사, 정비, 그리고 도로물 예방을 위한 도로지방 공동정비도 같이 한번 계획을 해주셔서, 우리 동네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민 도시위 연장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복지환경 국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장님, 우리 본청에 휠체어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고소하면서 그런 게 있고, 보호소도 돼요. 하고, 중성대에 가지고 하나씩 우리 뒤에 한 대 있습니까? 네, 대화를 좀 하는 거고, 지금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쁜까지 하늘 이동으로 제가 이만 오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이 휠체어를 입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청이 없고 보고서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보고서를 빌려서 실제 갔습니다. 그건 부장님께서 다시 하긴 하셔야겠죠. 네. 그럼 누군가 어디를 그만 맞습니다. 거였습니다. 하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전통문화, 교육도 문화도 특별히도 불구하고 본청에 휠체어가 한 적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그 반드시 이건 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앞서 우리가 지금 노동환경을 보셨지요. 그러면은 설치는 물론 부설거나 기타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제 짧으니까 보시겠습니다.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정형블럭, 성형블럭이 다 깨지고 또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도로 위에 또는 보도 위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환경 시장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주민 모두가 골고루 누구나 그 우리 도로와 이런 것들을 합류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적 기준에 또는 이 법률에도 당연히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한번 올해 다시 전수조사를 좀 해주셔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료를 돌아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영 부장님. 네. 잠깐 발언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고요. 부장님 방금 그 보셨지요? 우리 그 영상이나 자료들을. 우리 부장님께서는 늘 첫 번째 말씀이 안전한, 주민이 안전한 동네구를 이렇게 만드시고자 하셨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시행한 것도 있고, 또 과거에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경 자체가 그래서 사고가 잇따른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개선해졌으면 좋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력도 문제도 되고, 배상도 문제가 수반이 되겠죠. 선생님, 저 안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방금 BRT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마 우리 시신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경찰로가 있는 걸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물론 장애인 분들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 유모차로 지나가기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곳을,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사실은 공사하면서 도로폭이 좁아져 있는 건 넓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현장을 다니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장애인 협회 회장님하고 부산시 직제장애인 회장님하고 만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미 우리가 다 했다 하니 상당히 고맙다 이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BRT 공항에 대한 준공이 들어갈 때는 자해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에 대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준공이 나오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도 반드시 책임져서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처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수안 초등학교 아마 이 구간이 제일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머니가 정말 힘겹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정말 총총총 내려가는데 이 구간을 우리 부처님께서 개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제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수학원단에도 우리 어머니께서 지적하신 사고님이 이렇게 우려되는 것이 저도 즉각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자리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험의원이 질의한 부분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먼저 우리 동네가 그리고 지금 곧 신성사를 짓고 있을 때 우리 주 테마가 동네 연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동네를 서로 다 잇는다라는 표현을 쓰였죠.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누구나 이 자연스럽게 서로 도로를 자연스럽게 그 누구로 이 무장애 도시가 되면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더 편한 그런 동네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학자 제이콥스가 말했습니다. 도시의 장기적 활력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런 고층 고밀도 이런 개발이 아니라 저층도 이런 위주로 개발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사람들이 활발히 오갈 수 있도록 거리를 촘촘하게 연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로변에 있는 수많은 상점, 음식점, 주점들이 들어서 소규모 이런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가 더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을 하면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행 환경이 더 좋아지면 지금처럼 지역 경제화도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더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구가 더 보행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동네가 더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